안녕하세요. 저는 레고를 통해 유토피아를 찾고 싶은 작가 젠박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작품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색이 인상 깊다, 색을 보면 참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 역시 색을 고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작업을 보시면서 색에 더 집중하시면은 제가 그리고 싶은 유토피아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계속 자라와서 한국말이 살짝 서투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조금 섞어 써도 좀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토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제가 2007년부터 최근 작업 순서까지 나열해보고 보여드리고요. 후반부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제 레고스케이핑 작업 과정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화 후에 제가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2007 레고스케이프 시리즈 전에는 솔직히 색을 너무 무서워해서 거의 흑백 작업만 했습니다. 이렇게 학부 졸전을 작업을 보시면은 쓰레기 봉투를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흑백으로 아크릴로 칠하고 아니면 사진을 트랜스페런트하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설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작업이랑 어떻게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은 블럭들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레이어링 했던 기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에 한 전시인데요. I have more shoes than Paris Hilton이라고 제가 이때는 패션이랑 좀 팝컬처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싶은 신발들을 제 발 사이즈로 이렇게 레이저 커팅을 해서 방에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개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신발들도 좀 시간과 유행이 지나면 이렇게 쓰레기가 된다는 좀 소셜 커멘터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또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결국 2012년에 파슨스 대학을 가서 또 패션 디자인도 공부했습니다. 이때 제가 캐롤리나 헤라, 모색 포슨, 오스카 델란테 같은 디자이너 거기서 인턴십을 했는데요. 이때 좀 굉장히 많은 색들과 또 천들을 보면서 제가 색에 대한 좀 두려움 많이 없애지고 이때부터 색에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졸업한 후 한 2년 동안 뉴욕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나 좀 작은 회사들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프리랜서를 했습니다. 거의 이때 수채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제가 2016년부터 레고라는 소재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레고를 성인이 다시 돼서 수집하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모은 레고들을 사진을 찍어서 정물화처럼 이렇게 수채화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셀프 포트레이트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45도 각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좀 컬러들 쉐로 같은 걸 좀 많이 없애고 좀 솔리드하게 플랫 컬러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빌딩단 한 톤으로만 작업해서 건축물의 그냥 폼에만 더 집중을 하게 심플리파이된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홍대 대학원에서 회화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첫 학기 때 교수님이 제가 계속 작은 작업만 하니까 무조건 100호에 그려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수채화는 이제 버리고 아크릴이랑 유화로 소재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고스케이프란 단어가 탄생했는데요. 레고스케이프는 레고, 시티스케이프 그리고 이 스케이프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가 빈틈없이 주는 안정감을 주는 소재, 레고. 그리고 매뉴얼만 따라 만들면 완벽한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시리스케이프는 제가 그동안 뉴욕이나 싱가포르, 북경,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찾아내기 위해 이런 익숙함 내려놓는 것은 더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풍경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케이프는 그렇게 저는 도시의 모습을 한 유토피아로의 탈출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초반의 작업은 레고스케이핑이라는 계속 이어져가는 커져가는 도시 작업을 먼저 하고요.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아크릴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고스케이핑은 유화로 그리고 테이프 없이 살짝 보면 이렇게 흔들어지는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어떻게 완벽하게 재현을 할까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저 조그만 부분을 이렇게 좀 색과 면만 해서 좀 색면 추상 같은 단순화하는 작업으로 만든 게 레고스케이프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을 다시 확대해서 정확하게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고스케이프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처럼 계속 변하고 점점 커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의 모습은 색감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변했고 사이즈도 더 크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0년부터 공군의 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제 작업이 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레고스케이프보다는 이제 이 불안한 현실에서 진짜 도피하고 탈출을 꼭 해야겠다, 성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패스트 텐스로 바꿔서 레고스케이프스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 색감이 예전에는 쓰지 않았던 매트한 블랙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오형도 굉장히 좀 뾰족해지고 굉장히 예민한 감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작품에서도 그게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색감 고를 때 항상 제 그날의 기분 따라서 색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진한 막 자주색이나 아니면 블랙 아니면 굉장히 진한 녹색 등 예전에 레고스케이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들을 많이 고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의 모습인 또 흔들 바위나 아니면 저쪽 끝에 보시는 흘러내린 파도 이런들의 또 자연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작업은 또 제가 제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인간의 존재를 대한 고찰을 표현하기 위해 아주 작은 집 위에 커다란 폭포가 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또 그려봤습니다. 그 반면에 그런 자연의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도 닫고 하다 보니 공기가 굉장히 정화되고 또 미세먼지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했던 2019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이 작업 그림 하늘이 되게 뿌연 좀 누런색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굉장히 공기가 상쾌해지면서 파란 하늘로 변해서 제가 다 그린 다음에 또 하늘을 다시 다 하늘색으로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때마다 계속 작업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세 부분이 사실 아직도 이어지는 레고스케이핑의 작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진행한 레고스케이핑이라 조금 더 색감이 더 밝고 좀 더 희망적인 모습 때문에 더 활기찬 도시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또 인투 더 보이드라는 제목으로 공군의 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전개화되면서 외부 환경에서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좀 더 제 내면을 다시 고찰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빈 공간에 주는 그 비움을 향해라는 Into the Void 시리즈와 추가적으로 Reflection이라는 시리즈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Reflection 시리즈는 팬데믹 기간 동안 내면의 변화와 깊은 고찰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reflect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울이나 반짝이는 물체에서 표면이 반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 어떤 현상, 사건 등 고찰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self-reflect 하다라는 표현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과정을 담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의 작업들을 또 하고요. 완벽히 반사되는 모습도 있고 아니면 중간이 굉장히 텅 비고 예전의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예전에 그렸던 빌딩의 한 부분을 파편으로 사이드에만 이렇게는 Into the Void 시리즈까지 이렇게 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태풍 아이다가 와서 우리 집이 플러딩이 됐어요. 그래서 제 예전 작업들이 다 못 쓰게 돼서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일부러 또 제일 색칠을 오래 입혀야 할 코발트 블루로 제가 또 제 심리의 상태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 코발트 블루가 굉장히 좀 투명한 색이라서 진짜 몇십 번 올려야지 이렇게 좀 이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 작업하는 방식은 진짜 레고 매뉴얼처럼 딱딱딱 떨어지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개상적이게. 첫 번째는 제가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건물들을 여러 각도로 계속 찍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좀 재미있게 똑같이 그리진 않고 좀 캐주얼하게 그린 다음에 그걸 일러스트로 다시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고 이렇게 놀이처럼 제가 원하는 그 컴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서 색깔을 하나씩 고른 다음에 그 캔버스 사이즈 실사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치로 다 적은 다음에 캔버스로 그대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색을 다 만들어서 통에 놓고 이름을 적고서 하는데 이게 색 만드는 게 그날 감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날 모든 한 페인팅에 들어갈 색들은 같은 날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차근차근씩 색깔을 올리면은 이렇게 완성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회화 말고는 또 설치나 조각 같은 거에 또 관심이 있어서 그 외의 작업대에서 살짝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나오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는 친환경적인 소재인 나무로 입체 조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나무고 하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으로도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또 문제는 색을 칼 페인트로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페인트를 보내도 똑같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있었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제 그림과 같이 있을 때는 살짝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이때는 Into the Void 때 또 아무래도 비움이라는 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건물들의 그 모형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떤 컴포지션이 나올까 해서 색은 완전 비우고 그냥 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흰색에 또 FRP로 만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FRP가 생각보다 플라스틱인데 좀 견고하고 가볍기도 해서 이걸로 더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 해서 제가 또 3D 드로잉 막 라이노 배워가지고 막 샘플 만들어서 되게 굉장히 어렵게 작년 키아프에 나왔던 작업인데요. 그래서 레고스케이핑이라고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제가 일일이 다 색을 칠해서
건물이 정해진 위치에 자리하면서 또 질서도 갖춘 도시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세퍼레이트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각입니다. 올해는 제가 또 터프팅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딱딱한 도시인데 반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프트한 매트리얼로 도시의 모습을 그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터프팅으로도 레고스케이핑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법도 굉장히 순서대로 커트란 기법을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카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루프라고 이렇게 좀 더 낮게 이렇게 들어가는 터프팅이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직기 제가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공군의 갤러리 부스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뎁스가 있다 보니 좀 더 동글동글하고 좀 아기자기한 레고스케이프 마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인전에도 이 기법을 좀 더 사용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제 작업을 소개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 유토피아라는 계속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모습을 달리할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유토피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영택입니다. 지금 작가분 작업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하고 작가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본다 그럴까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고 또 제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작가분 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박 씨 그림은 우선적으로는 그냥 색면 추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색들의 퍼즐 같은 다양한 색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구성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따라서 물론 거기서 레고라든가 건물의 이미지를 차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색채들의 배열, 색면들의 조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선되고 있다는 생각. 레고나 건물 이미지를 물론 차용하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그 색채로 이루어진 그림들을 만들기 위한 기존의 레디메이드 이미지들을 차용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외형적으로는 색면 추상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어떤 건물을 지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작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의 기분, 정서, 심리적인 반영 혹은 또 뭐 팬데믹 상황 또는 뭐 자연에서 느끼는 공포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연유하는 여러 그 상황들, 감정들을 어쨌든 색으로 번안해내고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면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나 내용 없이 서사 없이 전적으로 색채로만 이루어진 주어진 캔버스의 평면성 내지는 서사의 문학적인 요소를 지워나가고 그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색채만으로 회화를 환원시키는 것이 흔히 말하는 색면 추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외형적인 유사성을 빌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서사를 집어넣는 그래서 색면 추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계속 담고 있다고 할까? 그런 그림 따라서 구상적인 요소도 있고 추상적인 요소들이 같이 절충되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그림에서 수상적인 형식을 끌어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색을 통해서 뭔가 부단히 이렇게 어떤 서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색면 추상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존되거나 뭐 결합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제 드는 생각은 젠박 씨가 자기 그림에 대한 회화에 대한 추상 회화에 대한 어떤 생각 혹은 자신의 작업이 색면 추상으로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외형적인 틀의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나는 회화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본인이 그 회화라고 하는 게 뭘까? 왜냐하면 저는 그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 이런저런 걸 그리고 시각적 환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가 본인 자신이 그림에 대한 회화에 대한 어떤 입장이 표명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젠박 씨가 자기는 나는 회화를 이렇게 생각한다. 회화에 대한 입장이랄까요? 그런 코멘트가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회화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팀도 중요하고 소재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감정을 딱 이렇게 일으키는 건 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미술관 갔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로스코 페인팅 앞에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막 그냥 색감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슬픔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러나 저는 반면으로 제 그림을 보면은 제 색들을 통해서 좀 행복하고 좀 웃음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더 그런 해피한 색들 그런 걸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색채는 사실 되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왜냐면 지금 어떤 사물을 지시하는 색은 아니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색 그리고 또 물감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색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물감색이라기보다는 보다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색채를 만들어가고 가공해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어떤 패턴화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색채 추상, 색면 추상? 네. 예, 하나의 색면 추상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 아까 로스코 얘기하셨지만 그동안 본인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색면 추상 계열이라고 할까요? 네. 색면 추상에 상당히 많이 영향받은 작업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색면 추상 작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엘솔 스켈리 이런 엘솔 스타일, 스켈리. 예. 예. 지금 면 분화라는 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캘리적인 요소가 강한 것 네. 같아요. 그래픽한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는 색채를 칠하는 게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물론 다 저렇게 색을 칠하겠지만 사실은 매우 균질하게 상당히 아주 플랫하게 계속 겹쳐 올려서 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붓질이라든가 이런 그 개인의 신체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깔끔하게 도포된 느낌, 인공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붓질의 흔적 자체를 최소화한다고 거의 없애고 아주 기계적인 느낌이 드는 차가운 공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색채들을 갖고 있는데 본인에게 그 물감을 칠하는 행위, 붓질인데 그런 식으로 도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무의식적이랑 의식적이게 같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들은 굉장히 의식적이게 이렇게 골라서 이걸 칠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 행위 자체는 계속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이게 그냥 테라피처럼 그냥 마음을 놓고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무아지경. 네, 진짜 무아지경으로 계속 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이 칠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를 퇴각시키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또 굉장히 제가 가깝게 캔버스를 눕혀놓고 네. 일하기 때문에 캔버스와 제 또 거리는 굉장히 또 되게 인티밋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굉장히 또 신체적으로 또 가까운 느낌. 이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수평으로 네, 눕혀놓고 수평으로, 칠하는군요. 딱 위에서. 의자 위에서. 그럼 네. 더 플랫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물감을 조금 묽게 해가지고 여러 번 올려야지 이렇게 울퉁불퉁 안 되고 굉장히 플랫한 제가 원하는 그 감촉이 나오기 때문에 세워서는 작업을 못 하고 항상 눕혀놔서. 어느 정도로 레이어를 몇 번에 걸쳐서 그렇죠. 칠하나요? 제가 제일 최소는 4번이고요. 한 20번 이상부터는 제가 카운트를 안 했어요. 의미가 없다 이러고. 20번 이상.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발트 색깔이나 네. 조금 투명도가 있는 색들을 진짜 이분하게 하려면은 진짜 수도 없이 계속 수련하듯이 그냥 해야 그러면 돼요. 전체적인 화면은 당연히 균질한데 네. 그 각각의 색면대마다 그 올리는 횟수가 다른가요? 네, 다 달라요. 그렇다면 미세한 편차가 작동하는 거네 표면에서. 네,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층들이 네, 생긴다. 층들이 정면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네, 매우 가까이 보시면 옆으로 살짝 그런 보시면은. 것도 이렇게 높낮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제 캔버스도 일부러 그 아사천 뒷면을 써요. 그래서 조금 울퉁불퉁하게 조금 완전 플랫하진 않고 조금 콘크리트 벽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
좀 어떤 질감이 네. 동원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 일부러 뭐 마티리얼을 써서 울퉁불퉁하게 만든 건 네. 아니지만은 그냥 아사천 뒷면에 좀 러프함을 좀 살려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텍스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면에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그 편차가 작동한다면 네. 높낮이가 다르다면 그거는 어떤 일루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레고 블럭들 이렇게 쌓을 때 네. 차곡차곡 쌓지만은 사이사이마다 작은 공간들이 네. 생기거나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그걸 받는 거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균질해 보이지만 그 각각의 색면들에 따라서 칠하는 횟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미세한 그 높낮이가 생긴다, 층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은 뒤에서 보면은 잘 느껴지긴 않겠지만 어쨌든 모종의 일루전이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의도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색들도 제가 매트한 색을 쓰던지 아니면 제가 글러스를 애드해서 좀 더 반짝거리는 색도 있던지 해서 한 그림에 거의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반짝이는 색깔도 있고 아니면 네. 굉장히 매트한 색깔도 있고 그래서 또 가까이 보시면 또 그런 재미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 작업이 결국 자신의 그 감정을 말씀하셨는데 감정이 결국 색으로 치환되는 거네요. 네. 근데 감정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네. 시각화될 수 없는 것이고 나의 감정, 나의 내면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영역인데 그 모호함 수밖에 없는 영역을 색채로 그것이 내 느낌 정서라고 하는 무드라고 하는 것들이 색채로 온전하게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고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통틀어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그냥 좀 행복하고 그런 따뜻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의 기분이 아무리 좀 안 좋아도 그런 걸 향해서 그냥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림이 꼭 행복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림들을 제가 다 그리고 항상 제 네. 작업실에 다 걸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같이 살 수 있는 그림들을 저는 그리고 싶어서 전시하기 전까지 항상 다 제 벽에 다 아까 걸어놓는 편이에요. 팬데믹이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때 우울하다면 굉장히 네. 그 우울이 어느 정도 반영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두운 색이었는데 그런 색을 쓰다 보니까 제가 더 어둡고 좀 더 힘들어진 걸 제가 느껴가지고 그럼 좀 더 밝게 네, 바꾸고 오히려 있나요? 반대로 더 밝게 가자. 그럼 굉장히 자기 치유적인데. 네, 맞아요. 조금 셀피시한 것 같긴 네, 한데. 왜냐하면 색채가 주는 힘이라는 게 그 정서적일 수 있고 치유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 그림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해피한 상황을 유인해내기 위한 네.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음, 근데 또 그렇게 그리면은 또 보시는 관객분들도 좀 비슷하게 느껴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서. 어쨌든 색이 전체로 굉장히 환하고 명도치도 밝고 강하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작품 과정을 보여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이 아주 정확하게 설정돼 있어요. 네. 그 색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미 컴퓨터상에서 작업이 된 이후에 네. 어떤 색을 칠할 것까지 그 색이 차지하는 면적 같은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밑작업이 만들어지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페인팅 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에서 완성되는 네. 본인이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다 세팅해놓고 옮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러한 테크놀로지나 컴퓨터 작업에 상당히 그 도움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것과 네. 공모라고 그럴까요? 연관된다고 그럴까? 예,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 회화 굉장히 그 생명 추상적인 회화이긴 하지만 이 회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컴퓨터의 도움을 네, 많이 받는 받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테크놀로지와 그 페인팅하는 것과 상당히 거의 같은 비중으로 맞물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또 막상 스케일이 제가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다 보니까 네. 제가 뭐 200호나 큰 작업을 하면은 또 다르게 비중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컴퓨터에 고른 색깔 아예 버리고 그때부터 또 새로 다시 색을 짜기 시작해요. 색채 변화는 네, 일어난다. 색채 변화는. 근데 화면에서 직접 그리기보다는 항상 컴퓨터에서 밑작업이 네, 완성돼야지 그다음에 이제 옮기는 네, 거잖아요. 네. 약간 강박 같은 건데. 네, 강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서 좀 완전한 마음이 매뉴얼이 돼야 네, 옮긴다는 건. 시작을 요만큼이라도 생명이라는 게 정해져야 되는. 네, 정해져 있어요. 그 색채를 정할 때 색의 면적들이 있잖아요. 크기가 네네. 다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는 건 어떻게 색이 선정되나요? 그냥 색의 면적, 색의 크기라든가. 그러니까 빌딩 보면은 거의 이렇게 지붕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네. 지붕색부터 고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쓰고 싶은 색들을 먼저 이렇게 리스트로 제가 그냥 글씨로 적어요. 쓰고 그냥 싶은 색이요. 네, 그냥 종이에 이 그림에는 그냥 이 색들을 쓰고 싶다 해서 한 20색 정도 제가 쓰고 싶은 리스트를 색은 평소에 그런 색채를 늘 염두에 두고. 제가 이렇게 그러나요? 지나가다가 무슨 색이 좋으면은 그 색의 디스크립션을 제가 써놔요. 뭐 이렇게 아. 저 무슨 회색이 좋다 이러면 무슨 쿨톤이지만 뭐 좀 따뜻한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이제 이 비중에는 이 색깔이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서 계속 바꾸는 것 색채들이 하나 같아요. 이쪽에 단어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단어로 연결해가지고 문장을 짜듯이 만드는 색면들 조각조각 파편들을 모아서 직조해 나가는 타페스트리 짜듯이 네네 텍스트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시 작업도 천 작업도 그래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페인팅 자체가 이미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하기 쉬웠어요 이렇게. 그래도 그거 다 일일이 다 손으로 네, 짜는 일일이 거잖아요. 했는데 이미 전 플래닝 하는 거에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매뉴얼 그냥 첫날 딱 갖고 가서 이렇게 할게요. 이래서 선생님이 좀 어머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페인팅하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페인팅하는 거하고 본인이 그 실을 짜는 작업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실은 이미 만들어진 제가 색이 한 60가지인가 거기서밖에 제가 고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정된 데서 제가 또 만들어 가려니까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제가 실을 다 일일이 염색을 해서 제가 원하는 색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실 작업은 이 땅에 섬유라는 아주 소프트한 재료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플랫한 그 회화하고는 달리 상당히 촉각적일 텐데, 촉각적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다른 감각을 요구하는 건데, 아까 이미 부조 작업에서도 주어진 캔버스가 변형 캔버스를 갖고 오면서 이쪽은 높이를 갖고 오니까 네. 그것도 벽면에서 돌출되어 나오는 그런 감각을 주거든요. 그 천을 이용하는 그 촉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플랫한 평면 작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좀 더 너무 좀 차갑게 느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회화를? 네, 회화를 그러니까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좀 소프트하게 만들까 하다가 사람들이 좀 익숙한 좀 천 같은 좀 말랑말랑한 그 매티리얼로 그게 시도를- 회화에서는 해결이 안 되나요? 회화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색채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데 딱딱 져 있다는 면들이 네. 있기 때문에 딱딱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레고하고 풍경은 물론 본인이 레고가 이미 꽤 오래됐네요. 2016년 네, 레고를 16년부터 했던 게. 네, 본인이 소집하기 레고를 시작해서 수집했나요? 네, 제가 한 100개 이상 레고 가지고. 맞추기도 놀이하고. 네, 레고에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가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는 레고 가지고 잘 놀았는데 그때는 매뉴얼 그냥 버리고 그냥 소꿉장난처럼 마음껏 하고 네, 놀아서 그냥 모으는 그런 재미로 좋아했었는데 성인이 돼서 제 생일 선물로 그때 좀 키덜트 막 이런 게 유행이라 레고를 선물 받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겠는 거예요 매뉴얼 없이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됐지 이래서 매뉴얼 보고 만드니까 또 완벽한 게 또 만들어져서 거기서 또 그렇게 자기 뿌듯한. 작업의 방법론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네, 같네요. 딱 기획된 매뉴얼에 따라서 레고를 쌓아 나가는 구축해서 나가는 것처럼 각각의 색면들을 연결해 가지고 쌓아 나가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는 그럼 레고가 먼저고 풍경 건물의 외관에 들어오는 작업은 나중인가요? 네, 나중에 그렇다 그 건물의 외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르게 어떤 블럭들을 쌓고 네, 쌓아서. 구축되는 거잖아요. 네. 건축이라고 네. 하는 게. 그렇다면 그 레고가 확장된 것이 건물 작업으로 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본인은 길을 다니면서 흥미로운 건축물의 외관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드로잉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텐데 건물의 외관에서 본인이 특별하게 그 주안점을 두고 찾는 게 뭘까요? 건물의 매력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잠시 살았었는데 네.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거든요. 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 제가 옆에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제 집이 미국에 아니라. 살다가 한국에 네,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다 똑같이 생겨서 길을 잃어버려서 그 미국 집들은 다 다르게 생겨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네.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똑같은 집이니까 옆집에 획일적이죠. 가서 헷갈려서 2시간 동안 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집에 아무도 없나 이러고 그때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집들이 다 좀 알록달록하고 좀 다 다르게 생겼으면은 안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미국 풍경에 비해서 한국 건축물의 풍경이 상당히 획일적인 편이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재미도 없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들 보면서. 네, 단지들 보면서 다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 계신 이제 온 분들은 아마 확연하게 그런 네. 여기가 얼마나 그 사실 폭력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획일성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는지. 그럼 오히려 그런 건축물 흥미로운 건축물은 본인이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네, 많이 거의 해외에서 찾는 편인가요? 찍어서 오는 어디서 편이에요. 주로 뉴욕에서요? 네, 뉴욕이랑 뉴저지. 본인 사시는데? 네, 동네에서. 그러니까 음. 높은 빌딩들은 뉴욕 시티 가서 많이 찍고요. 네. 그러니까 집들 같은 풍경은 뉴저지 좀 서버비아에서 많이 찍는 편입니다. 지금 레고하고 건축물은 같이 작업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네, 같이 그렇죠? 병행하는 네, 것이죠. 병행하면서. 레고를 이용한 레고 형태에서 따온 네, 작업도 이런 있고. 또 큰 작업들은 레고에서 네. 따오는 작업들이고. 아니면 건축물의 외관에서 네. 따온 것도 있고. 최근 작업에서는 이렇게 빽빽하게 채운 것보다는 인투 더 보이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비워놨어요. 네. 예, 비워놓고 또 건물들을 파편적으로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네. 몰려가지고 중심을 비워놓고 그 부분은 여백처럼 네. 물론 아무것도 그리는 게 아니라 책은 도포돼 있지만 그거는 본인들에게 건물보다는 어떤 텅빔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유인하게 하는데 네. 그 화면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빈 여백 같은 흰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지금 작업에서 인투 더 보이드 시리즈에 나오는데 네. 그 흰 공간이라고 설정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시나요? 제가 먼저 채운 다음에 비우는 게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채워놨기 때문에 네, 비워나간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되게 비워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좀 공간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빼백히 그리면은 그냥 이건 빌딩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좀 파편적이게 좀 추상적인 물건들과 그러면 중간에 빈 공간을 보시면은 이게 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객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좀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그러니까 것 관자들이 같습니다. 그림 보는 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부여한다 그런 의미가 네. 있나요? 인투 더 보이드가? 인투 더 보이드. 그 작업은 어때요? 지금 이런 레고하고 건물 시리즈 작업하고 지금 인투 더 보이드는 어떤 본인 작업에서? 더 재미있는 거는 네. 저는 레고나 알록달록한 블록이죠? 레고가 더 재미있는데 또 제가 또 힘들고 이럴 때는 또 추상으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또 인투 더 보이드처럼 좀 더 빈 공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레고나 풍경에서 끌어들여서 그걸 아주 재미나게 어쨌든 재미난 생면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흥미로운데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자기 작업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어떤 생면을 구성하는 패턴화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 메시지, 네, 그냥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뭐 자연에 대한 것 또는 그날의 어떤 자신의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그런 주제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투 더 보이드나 리플렉션 같은 작업은 상당히 그런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 주제를 과연 지금 작업에서 어떤 설득 있게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또는 담고 있다고 보나요? 아직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주제 없이도 충분히 그림에서 네. 색채라든가 이런 화면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이렇게
사실 심각할 수 있는 제목이 붙는 것은 너무 그 어떤 자기 주제의 알리바이랄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어서 네. 굳이 뭐 그런 주제가 무거운 주제가 꼭 들여져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그림이라는 게. 또 하나는 아까 색을 바르는 행위요. 네. 예, 저는 그 색채를 바르는 붓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붓질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신체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도포를 하고 있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화면을 채우는 단호하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 균질한 아까 물론 그 편차는 존재하지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색면으로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브러쉬 페인터리 퀄리티 네.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두껍게 그냥 물감 네. 짜서 올리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색을 보는데 조금 디스트랙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색채를 보여주는데 방해가 그래서, 된다. 네, 그래서 그냥 딱 진짜 깔끔하게 이 색을 봐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일부러 되게 깔끔하게 칠하는 거. 그러니까 색채 자체가 중요시되기 네. 때문에 색채 자체를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서, 제거하는 네. 과정에서 붓질이라든가 이렇게 신체적 지표랄까 이런 게 드러나는 것들을 네, 일부러 없앤단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도 있을 텐데 너무 딱딱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해봤어요 한번. 했더니 안 돼요?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그럼 체질이 뭐 네, 본인의 체질이 기호나 그냥 체질인 네, 것이죠. 그런 건가 봐요. 너무 계획적이고 이렇게 규칙적인 그 매뉴얼이 입각한 그림이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럼 나쁘다는 네, 의미는 나보다는 아니지만 네. 근데 항상 처음부터 완전한 사전 작업 끝나야지만 회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게, 네, 그게 그러면 사실 칠하는 행위하고 칠하는 시간하고 그것보다는 그 밑작업이랄까 네, 그게 구상하는 더 작업이 오래 더 걸려요. 많이 걸리나요? 네, 훨씬 그게 오래 어느 걸려요.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할애가 되나요? 진짜 아니요, 그거 참 몇 달 걸려요. 한 작품에? 네, 왜냐면은 그걸 계속 원하는 빌딩도 찍어야 되고 그 에스키스도 계속 여러 반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색도 골라야 되고 그 칠하는 과정은 솔직히 그렇게 한 몇 주면 단순 노동이겠죠. 단순 노동이니까 되는데 그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건 자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쨌든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면에 배치하고 이런 색을 칠해야 어울린다. 뭔가 마음에 들거나 어울린다고 여기기 네. 때문에 지금 고생을 사서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색면을 쪼개가면서 그것도 네. 보니까 다 칫솔에 정확히 재가지고 예?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화면에 옮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저는 궁금한 게 그 밑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촘촘하게 나눠지고 정확한 색면의 센치 따라서 딱딱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구성일 텐데 컴포지션일 텐데 네. 그 자의적인 컴포지션이 이건 됐다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선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저도 그걸 찾아낼 때까지 계속 할 때마다 에스키스 할 때마다 프린트를 계속해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그래서 내 눈에 그냥 밸런스가 그냥 보여요, 제 눈에. 그러니까 이게 얘보다는 무언가 좀 더 말이 된다. 그건 굉장히 감각적인 네, 거잖아요. 감각적이에요. 네, 어떤 밸런스를 네, 그냥 제 눈에 밸런스가 맞는 거 작품이. 거기에 의존하는군요. 네, 어떻게 너무 보면. 저를 믿고 본인을 제 믿고. 눈을 믿고. 그래도 결국 나온 그림은 그럼 본인이 믿은 바에 많이 합당하던가요? 부합하나요? 거의 한 90% 정도는 제가 마음에 들게 나오고 한 그래요? 10%는 아닌데 이러고 10% 아닌 거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뭔가 좀 더 고민을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맞췄던 것 같기도 어떤 하고. 고민? 그러니까 밸런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컴포지션 밸런스에 대한 네. 고민을 하니까. 그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색하고 그 밸런스네요. 네, 네, 그 두 개가 제일. 색채들 간의 그 밸런스. 네, 그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너무 따닥따닥 질문을 해가지고 네.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요, 없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취조하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한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추상이지만 네. 추상적인 요소지만 계속 어떤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건 종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도 드러내지 않는 추상 작업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보이긴 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작업은 추상인가요? 뭐 굳이 그런 구분은 없겠지만 추상에 속하나요? 구상적인 요소가 반추상이라고 하는 거. 반추상. 네, 그러니까 어디 좀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추상과 구상과 추상의 구상이. 경계에 네. 걸쳐져 있는. 원래 이 작업하기 전에는 완전 추상 작업을 해본 적은 없었었나요? 네, 항상 항상 여기 네, 구상 구상적인 요소를 네. 까이고 그 추상적인 그걸, 네,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화해서 작업을 했지. 완전 추상은 본인이 좋아하는 작업은 60년대 생면 추상 작업들인가? 컬러 피드 페인팅. 아까 에저스 캘리 네, 작업이 에저스 좋았던가요? 그게 본인한테 좋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냥 깔끔하게 색들을 딱 보이는 작업이랑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 맛들. 그럼 본인 작업에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에저스 네, 캘리 캘리인 거. 작업이에요. 네. 또 다른 작가가 있나요? 잠깐. 세라 모리스. 근데 그건 좀 더 패턴스럽고 해서 그래픽적인. 네. 네. 여전히 캘리가 네, 캘리가 좋은 거예요? 제일. 또 그 외에도 생면 추상 화가들이 많을 텐데 본인이 생면 추상을 네. 굉장히 좋아했었다면 네. 그 색채들이라든가 그런 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좋았었다면 그런 에소스 캘리 작업 이외에 또 다른 작가들 작업 캘리하고는 다른 어떤 생면 추상 작업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또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마크 로스코 네, 같은 러스콜 경우는 뭐 헬렌 프랭클 레셀러 뭐 이렇게 네, 큰 네, 네. 작업 영향은 받지만은 이렇게 제가 추구하는 네.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그래픽한 느낌, 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강하군요. 네. 그거는 아까 본인이 그 파슨 네. 다닐 때 패션을 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색채 조화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작업에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패션 디자인인가요? 네.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한 것이 지금 회화에 준 어떤 영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색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옷 만들 때 이렇게 패턴 메이킹이라고 이렇게 네. 컨스트럭션 하는 네.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서 만드는 그런 거.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런 훈련이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작업에 많이 네, 많이 영향을 반영된 끼치군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패션 디자인을 하지 않고 페인터가 제가 됐어요? 미싱을 너무 못해가지고 옷들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죠? 모르겠- 잘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손 다치고 계속 성량이 그건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가지고. 네, 잘했었으면 모르죠. 제가 또 디자이너로 네. 됐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회화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더 하다가 일러스트레이션은 재밌고 네, 재밌고 직접 박음질하는 건 하는 건지, 힘들고 네, 그건 아니고 옷 만드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에 와서 네, 홍대 대학원을 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 있다가 네, 미국에 한국은 계기가 있나요? 그냥 왔는데 제가 전시를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은 이렇게 대관 전시가 그래도 네. 미국에선 좀 힘든데 네, 한국에는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딱 전시하고 반응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또 그 대학원 애플리케이션 시즌이랑 또 맞아가지고 그냥 다음 주에 지원해가지고 합격돼서 바로 이렇게 되게 순조롭게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원 수업은 어땠어요? 본인 작업에 많이 영향을 줬나요? 네, 거기 딱 정해 주셔서 뭘 캔버스에 정해줘요? 100호 3개. 이번 학기는 그래야 돼. 이래서 뭐지? 너무 기계적인 거 네, 아닌가? 기계적인. 무조건 100호를 네, 채워야 우선 된다고요? 100호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큰 사이즈를 작업한 적이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해보니까 또 그렇게 크게는 이젠 안 느껴져서 거의 이제는 큰 작업만 하게 돼요. 색으로 칠하니까 어느 정도 그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작업은 또 한편으로는 화면 물리적인 크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이 되겠네요. 색칠이 칠하는 네. 게. 그렇죠? 네, 그런 큰 작업을 해결해 나가는 네, 뭐 그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뭐 조그맣게. 앞으로도 이런 레고나 건축물을 활용한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내년 개인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건물의 형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긴 레고도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맞아요. 레고가. 시리즈 막 엄청 네, 많고. 엄청난 매뉴얼 속에서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던데 그것만 응용해도 뭐 네.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건물의 외관보다는 저는 레고 작업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건물의 외관은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시하는 것들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네. 레고는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분할이라든가 원도 나오고 뭐 훨씬 더 그 다채로운 조합들이 네. 정말 레고 매뉴얼만큼이나 무궁무진하게 증식될 수 있는 것, 그 레고의 그 증식이나 배열이나 구축을 회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네.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런 작업이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저 청중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일단 궁금해요. 컬러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아하게 된 뭐 영향받은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좋을 제일 것 좋아하는 색은 네이플스 옐로인데요. 여기 좀 필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좀 요 스피커 위에 색깔 같은 좀 커스터드 색깔 그게 제일 좀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아서 그 색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그림마다 항상 이 색은 들어가요. 디지털 작업을 먼저 하시면서 치밀한 설계를 통해서 색을 선택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예 디지털 작업으로 작품을 마무리해서 뭐 모니터나 프린트로 작품을 선보이자고 생각을 해봤을 법한데 계속 회화를 하시는 이유가 좀 채색의 과정을 통한 자가 치유의 과정 때문에 네, 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지. 네, 제가 그냥 하는 행동, 그 페인트하는 행위가 제가 너무 행복을 느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행위잖아요. 거듭거듭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무아지경에 빠지는 네, 그때 뭔가 이렇게 잊을 수 있잖아요. 네, 몰입할 그냥 수 있고. 집중만 하고 그 순간이 굉장히 희열이 네. 드는 거겠죠. 제 집중력이 굉장히 낮아요. 어, 그림 그릴 때 아니면 거의 아무것도 산만하세요? 네, 산만해요. 아마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림에 더 집중하는 네. 것 같네요. 이 집중할 때 어쨌든 많이 그 편안해져요. 네, 마음이 어. 그때만 집중하고 편해지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회화를 생각하실 때 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어릴 때 색의 사람의 감정을 일으킨다고 네, 경험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학부 졸업 작품이나 쓰레기 봉지나 구두 쌓아서 네. 그린 작품들 보면 흑백을 사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색의 두려움을 가진 계기나 사건이 있는지. 네, 그 전에 제가 나비들을 그렸었는데 알록달록 좀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쉬운 물감으로 막 그랬더니 너무 보기가 안 좋은 나비들로 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색을 좀 멀리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흑백 작업으로 갑자기 확 가게 됐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됐나요? 예, 마지막으로 젠박 씨가 이제 마무리를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지 마무리 듣는 걸로 하죠. 글쎄요, 내년에 개인전이 잡혀 있긴 한데 오셔서 네 공군의 갤러리에서 제가 하니까 인스타를 몇 월에 하세요? 내년? 아직은 네. 네, 상반기 아니면 상반기? 상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해 주시면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